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그 첫 시간인데 그저 그냥 저번 주에 저번 달에 들은 사람도 있고 오늘 처음 한 사람도 있는데 그죠? 오늘 첫 시간이 원래 제일 어렵다, 민법은. 막 어떤 사람은 막 첫 시간 이제 저 뒤에 가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계약도 나오고 사고 파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첫 시간에는 사고 팔고 뭐 계약하고 이런 게 없고 전부 다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행위라고 해서 일반적인 거 이런 거 막 법의 기초 이론을 가지고 막 하거든.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처음 듣는 사람 완전히 첫 시간에 좀 쉽고 재밌어야 되는데 첫 시간에 완전히 무슨 붕이 온다, 멘붕이 오버린다. 근데 항상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제 공부하면 괜찮은데, 어이구 첫 시간이 저렇게 어려운데 뒤에 가면 더 어려우시겠네. 아닙니다. 오히려 뒤에 가면 아는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첫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 일반 이론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알고 이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죠? 자,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것 한번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개사에서 민법 40개 나오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몇 개, 24개 이상 맞으면 60점이거든, 통과하는데 적어도 그저 한 25개 이상 맞게끔만 공부하면 되거든. 그래서 100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매우 내가 내 머리로는 이해 안 간다 그러면 일단 나눠놓으면 됩니다. 나눠놓으면 되고, 뭐가 흘러가야 되냐면은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법 과목은. 그래서 여러분이 1월달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월달부터 했으면,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다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한 개도 모른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 수, 오늘 이틀간 해봐서 알겠지만 뭐하다? 띵하다. 그지? 뭐하다? 띵하다 하거든. 그 중에서 띵한 것 중에서 내가 내 머리로서 이해가는 것들이 한두 개 있을 거다, 분명히. 그런 것만 볼 건 쥐고 있으면 된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에서는 다 시험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가는 한두 개만 항상,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한두 개만 내가 건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10개 이야기하는데 10개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굳이 7월달부터 8월달부터 공부하지 굳이 1월달부터 공부할 이유가 없다. 항상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우리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주로 시험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 민법인데, 그죠? 민법인데 민법은 몇 파트로 되어 있냐면 5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과대학에서 민법 공부가 끝났다 하면 법과목 공부 3분의 1 끝났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중개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등기법 선생님도 무슨 법 열심히 해라, 민법 열심히 해라. 공법 선생도 일단은 어떻게 해? 민법부터 정립이 돼야 공법도 된다 이러고 그러고, 학개론 빼고는 세법이든 등기법이든 공법이든, 그죠? 전부 다 어떻게 무슨 법 공부해라 한다? 민법 공부하라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민법이 범위가 원래 넓다, 이게. 넓고, 민법은 이런 안에 내용도 굉장히 섬세하고, 그다음 범위도 많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는데, 자, 민법이다 그러면 한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되어 있다? 5개로 되어 있다, 이게. 민법 총칙, 그죠? 그다음 물권, 채권, 요 친족, 상속, 요렇게 5개 되어 있습니다. 요 5개 되어 있는데, 물권과 채권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그러고, 친족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중개사에서는 요 가족법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가족법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 총 민법 몇 개 있다? 5개 중에 몇 개? 3개. 근데 3개가 다 나오냐? 3개도 다 안 나온다. 요 총칙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지? 민법 총은 알잖아요. 총액 할 때, 그지? 전체, 그지?
전체에 대한 무슨 칙? 무슨 칙? 무슨 칙? 규칙. 그치? 회칙, 규칙 할 때 법칙이다. 그러면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이런 거지. 그게.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쭉 있으면 민법 총칙 다 시험 문제 출제하지 하고 오늘 시작하겠지만 요 뒤에 절반 무슨 행위? 법률 행위와 관련되는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는 거지. 무슨 행위와? 법률 행위.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총칙은 다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아니고 총칙 중에서 무슨 반이다? 절반이다. 우리 책에 있는 게. 앞부분은 날라갔다 이게. 근데 막 그 책 뒤에 한다고 해서 뒤에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대한 막 설명이 막 나오거든. 그러면 책에는 만약 있어도 시험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책에 여러분은 막 그냥 어떻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막 책에 목숨을 걸거든. 책에 있다고 해서 다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책에 안 나오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와 팔아먹어야 되거든. 대한민국에 우리 책이 다 나가잖아요. 그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책하고 막 비교하거든. 근데 어디에 안 나와도 시험에 안 나와도 기본적으로 때로는 이론상 필요한 것은 넣어놓은 게 있거든. 그런 거는 가감하게 선생님이 안 나온다 하면 믿고 그건 안 해도 좋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총칙은 무슨 반만 나온다? 절반. 그지? 총칙 뜻은 알았고 물건은 뭐를 물건이랍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 간단합니다. 사람과 뭐의 관계? 물건과의 관계.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앞으로 채권이다 그러면 물건은 알잖아요. 그지?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그지? 물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소유권. 그죠? 무슨 건? 소유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럼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대. 예? 그래서 채권이다 하면은 내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만 돈 갚아라 할 수 있지. 돈 안 빌려준 사람한테 돈 갚아라 원래 못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물건은 뭐에 대한 권리? 물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여기 사람은 누구? 오직 뭐한 사람? 계약한 사람. 그지? 근데 이제 물건은 다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마 등기법 1시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근데 등기법은 물건이 안 되면 등기는 완전히 개판된대. 얘. 뭐가 안 되면은? 물건. 그래서 등기법 선생님도 막 물건에 있는 내용 설명하거든. 그러면 저 민법 선생님이 설명해야 될 걸 왜 물건 등기법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고 물건이 돼야 이제 등기가 된다. 얘. 그래서 등기법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강의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등기부 보는 방법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 그런 거는 언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하는 거지. 우리는 오직 어떻게 시험에 뭐 하는 게 목표다. 합격하는 게 목표지 뭐 등기부 보는 방법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어쨌든 그 등기가 되려면은 무슨 그래서 등기법 12개인데 12개 중에 물건만 확실하게 알면 6개는 맞출 수 있다. 등기법 12개, 지적법 12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공시법이라는데 물건만 확실하게 알면은 등기 몇 개 맞출 수 있다? 6개. 그지? 절반은 맞출 수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물건은 등기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그 물건은 다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물건 중에서 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있대. 이게. 근데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건? 질권은 제외한다. 예? 그러면 이런 질권은 왜 제외하느냐 하면은 질권은 순수하게 어디에? 동산에서만 적용한다. 예? 동산에 적용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요 안에도 그죠? 요 안에도 그 동산에만 적용되는 이론들은 시험 문제 출제 거의 안 한다. 뭐 시험에 출제 안 한다고 말은 안 했어도 요 안에 순수하게 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시험 문제 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와 우리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앞에 무슨 산 부동산과 관계가 되는 것만 시험 문제 출제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질권은 그럼 뭐를 질권이라고 하냐면 전당포를 질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포? 전당포. 전당포는 갑이 전당포 그죠? 주인이다 말이지.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10만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좋다. 10만원 빌려줄게. 근데 돈 빌려주는 사람을 무슨 자? 채권자. 빌려받는 사람을 뭐? 채무자. 이런 거 설명 안 한다.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학원에 왔는데 젊은 친구 중에서는 선생님 한 2달 끝났는데 선생님 채권자가 누군지 채무자가 누군지 헷갈려요. 개판이다. 뭘 헷갈려. 모르는 거지. 미쳐버립니다. 선생.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많으면은 뭐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 빌려받은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거 안 한다. 그런 거는 당연히 뭐 할 거라고 믿고 알 거라고 믿고. 그럼 집 빌려주는 사람을 무슨 대인? 임대인. 그 새 들어 사는 사람을 뭐? 임차인. 뭐 그렇게 설명해야 저 선생님은 굉장히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어. 그런 거 설명 안 한다. 와 당연히 뭐 하는 걸로 믿고. 근데 만약에 모를 때는 눈치로 빌려주는 사람을 무슨 대인이라고 하는구나. 임대인. 새 들어 사는 사람을 무슨 차인? 임차인. 그렇게 빨리 눈치로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런 것까지 설명 다 못한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갑이 을에게 10만원 빌려주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됐습니까? 여러분 돈 빌려주고 나면 누가 약자입니까? 누가? 채무자가 누가 약자? 채권자 채무자 빨리. 채권자가 약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냥 계약서만 쓰고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돈 갚지도 않고 누가 약자라 했다? 채권자가 약자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다르다. 이게 돈 빌리고 난 뒤에 채무자가 뭐 하지도 않고 갚지도 않고 무슨 째라? 배째라 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채무자 재산도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무자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다.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설명할 때는 무슨 째라고 하지만 배째라고 하지만 책에서는 석자 뭐 무자력. 무슨 자력? 무자력. 아무것도 없다. 또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용어로 하면 짜봐야 뭐밖에 없다. 똥밖에 없다.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채무자 어떻게 하면 끝납니까? 죽을 보면 끝납니다. 뭐 하면 끝납니까? 죽을. 그럼 그래서 돈 빌려주고 나면 누가 약자? 채권자가 약자지. 그래서 항상 법은 약자 편에 서서 제도적 장치를 구하는데 그러면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해? 응? 내가 물건 맡겨놓게요. 돈 빌리는 거. 이게 질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 빌리면 질권이고 부동산을 찜하면은 이게 무슨 권? 저당권. 이렇게 가는 거다. 저당권은 뭐 하는 거다? 찜. 뭐 하는 거? 찜. 뭐 하는 거? 찜. 뭐 할 때를 대비해서? 천일생이가 쓰는 용어로 해봐라. 그렇지. 추가할게요. 저런 게 기본 돼야 된다. 무슨 째라를 위해서? 배째라 할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찜해 놓는 거지 뭐. 표시만 해 놓는 거야, 이게. 뭐만? 표시만, 등기 표시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론상 소유자는 자유롭다. 바뀌어도 관계없다.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은, 자기가 찜해놓은 물건, 누가 가지고 있던 소유자가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건이다? 저당권. 물건을 맡겨놓고 돈 빌리면 무슨 건? 질권. 돈 안 갚으면 맡겨놓은 물건을 경매해갖고 자기 거 먼저 챙긴다, 이게. 자, 그러면 좋다, 이제. 법과목은 이게 처음이자 끝이다. 법과목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책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분석적인 이런 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좋다. 갑이 을에게 돈 10만원 빌려주고, 그지? 을에게 10만원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잖아, 그지? 그러면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돈 못 받노? 10년. 그걸 소멸시효로 하잖아요. 그지? 무슨 시효? 소멸시효. 그래서 앞으로 소멸시효는 뭐 하는 게 소멸시효고? 가만히 두는 거. 뭐 하는 거? 가만히 두는 거. 가만히 두면 소멸한다.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권리 행사하지 않고 몇 년간 가만히 두면 소멸한다? 10년. 그지? 그러면
요 채권은 가만히 두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예?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이자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몇 년? 10년. 또 이자 받았다. 그때부터 몇 년? 10년. 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채권 소멸시효 10년이다 했더니 선생님 나 돈 빌려준 지 10년 지났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아줌마 이자 언제 받았어요? 어제 받아. 어제로부터 10년. 맨 마지막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언제부터 10년? 맨 마지막으로 권리를 행사한 그때부터 몇 년? 10년. 이게. 그럼 자, 일반 채권은 가만히 두면 무슨 시효 진행한다? 소멸시효. 몇 년? 10년.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돈 1,000만 원 빌려주고, 됐습니까? 요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다. 소멸시효 진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실력이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저당권은 권리 행사가, 저당권 설정해 놓은 거는 권리 행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당권은 무슨 째라를 위해서? 배째라 할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뭐 해놓은 거? 찜해 놓은 것이지, 권리 행사가 아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럼 만약에 질권도 마찬가지예요. 돈 빌려주고 채권자가 지금 채무자로부터 물건 잡아놨잖아요. 잡아놔도 요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앞으로 소멸시효를 중단, 진행 안 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개다. 아까 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하는 게 소멸시효로 하는 거? 가만히 두는 거.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 소멸시효 진행하는 걸 막는 것은 오직.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직. 저는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부사, 그제 오직, 비로소 이런 거. 반드시 그런 건 시험 문제 나온다. 무슨 직? 오직. 무슨 직? 오직.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뭐의 절차? 법원. 그럼 만약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해 놨어도 됐습니까? 몇 년 되기 전에 빨리 10년 되기 전에 경매를 신청하든지 법원의 절차 경매를 신청하든지 경매를 진행하든지 어쨌든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무슨 시효가 중단한다. 소멸. 그러면 저당권 설정해 놨다고 해서 권리 행사하지 않고 맨 마지막으로 이자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채권 소멸한다. 예.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법과목은 항상 이렇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이 그지? 저한테 배우면 되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지? 다시 돌아와서 물건은 다시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뭐는 제외한다? 질권은 제외한다. 예? 하고 채권은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는데 채권 총론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채권 시험 문제 출제하면은 총론 나오면은 미쳐버립니다.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죠? 어쨌든 요거 하고 그럼 채권 강론 중에서는 계약 일반 이론 무슨 일반 이론? 계약 일반 이론. 그래서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계약 몇 개 있냐면 우리 민법에 계약 강론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냐면 14가지가 있다. 계약 몇 개 있다? 14개. 14개 중에 몇 개가 시험 문제로 오냐면은 3개만. 계약 몇 개 있다? 14개. 민법에 14개. 그건 다음에 하는데, 그죠?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몇 개? 3개. 어느 거? 매매, 교환, 무슨 차? 임대차. 그지? 임대차. 요 3개만 나온다. 몇 개? 3개. 자, 그럼 좋다. 매매 뭐 하는 게 매매고? 매매 뭐 하는 게 매매고? 그러면 안 된다. 사고 파는 거는 매매이다 아니다? 아니다. 매매는 뭐고? 그렇지. 계약이라고 해야지. 사고 파는 거 이러면 죽사발 난다. 시험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오늘 핵심. 지금까지 한 이야기 핵심은 여러분이 뭐 아는 거 가지고 문제 풀었다. 학원 10달 다녀도 아는 거 가지고 풀었다. 몇 점? 40점. 학원에서 뭐 한 대로 배운 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 아는 거는 시험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매매는 무슨 약? 빨리. 계약하면은
규칙이 뭐가 붙어야 되냐면 끝에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무슨 정? 약정.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냥 학원에 안 다니고 강의 안 듣고 그냥 시험 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매도인은 파는 사람 매도인이나 매도인은 무슨 건?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자, OX. 이런 게 이제 5개 나오잖아요. 그지? 그 중에서 틀린 거 찾아라 하면 요 OX 빨리. OX? OX 빨리. 모르겠죠? 자, 규칙. 아까 규칙 가르쳐 줬잖아요. 선생이 가르쳐 주는데 왜 선생이 가르쳐 줄 때는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막 고민하면 여기 끝에 뭐가 붙어야 된대 너? 약정. 그래서 X입니다. 이거 X다. 됐습니까? 매매는 무슨 약? 빨리? 계약. 계약은 끝에 뭐가 붙어야지? 약정. 지급함으로써 승립하는 게 아니라 지급하기로 뭐? 약정. 이렇게 한대.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 이래야 맞다. 약정하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건 주고 돈 받는 것은 뭐다? 빨리. 물건 주고 돈 받는 것은 뭐다? 빨리.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이행. 무슨 행? 주고받는 거는 뭐다? 이행이고 매매는 무슨 약? 빨리. 계약. 그렇지.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그래야 다른 문제가 풀린다. 그래야 다른 문제가 풀린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거 중요하다. 매매는 무슨 약? 빨리. 계약. 계약이면 끝에 규칙. 약정.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그러면 임대차는 뭐 하는 거고? 계약. 이것도 계약. 이것도 계약. 끝에 뭐 붙어야 된다? 빨리.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니. 그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려면은 어디 보냐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온다. 시험 문제. 어디를 한번 보냐면 그지? 여러분 521페이지 한 보면 매매 521페이지 한 펴봐라. 이게 521페이지 매매의 의 해갖고 딱 법 조문에 있잖아. 그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게 맨 끝에 핵심 단어가 앞에도 맞잖아요. 이제 그 당사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그지? 뭐하고 끊고 약정하고 끊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걸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겨.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한테 와서 처음 하는 사람은 저번 달에 한 사람은 알고 오늘 하는 사람은 매매는 끝에 뭐가 붙어야 되구나. 그렇지. 그거 한 개만 들고 가면 된다. 그거 한 개만 굉장히 고급적이다 말이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또 이제 임대차도 한번 보자. 어디냐 있냐면은 553페이지에 보면 임대차 있잖아. 그지? 쭉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포인트가 뭔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공부한 사람은 그럼 거기도 안 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임대차는 553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까? 예. 임대차도 있고 옆에 교환도 있고 뭐 똑같아. 또 교환도 계약이 3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교환도 한번 보자. 교환.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걸 뭐 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552 있습니까? 예. 이게 그죠? 교환도 무슨 정? 약정. 오른쪽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 가서 임대차는 당사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걸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걸 뭐함으로써? 약정. 무조건 그러면 그 3개 똑같네. 3개 똑같네. 우리 시험 범위 안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뜻을 물었을 때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라 했는데 임대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가 안 들어가면은 약정이 안 들어가면 OX, X. 알면은 엄청나게 쉽다. 모르면은 선생님이 헷갈려요. 미치겠어. 개똥이다 이게. 공부 안 해놓고 그냥 뭐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줍니다. 몇 월 달 오면은 7월 달 오면 안 가르쳐주지 이거. 1월 달이니까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 찾는데 자기 혼자만 못 찾거든. 몇 월달 오는 사람은 7월달 문제풀이 할 때. 이게 교환도 나오면은 끝에 뭐가 붙어 있어야 약정, 임대차도 끝에 뭐가 약정이 안 붙어 있으면 무조건 OX, X. 그렇게 한다. 키우는 간단하다, 이게. 응?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지? 무조건 돌아온다. 가다가 가만. 자, 그래서 요걸 어쨌든 일반 계약 기본적인 이론하고, 그 다음 계약 14가지 중에 몇 개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3개. 그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합쳐서 중개사에서 민법이다. 이렇게 한다. 예? 중개사.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에서 민법 공부하는 것은 민법 전체가 아니라 민법 중에 무슨 반이다? 절반 공부한다. 무슨 반? 절반. 그치? 근데 내용이 많다. 내용이 많다. 다가 아니라 절반. 민법, 그지? 그럼 민법,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절반이면 민법 전체 하면 사법시험이나, 그지? 사법시험 이제 없어지고,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 민법 나오면 어렵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 뒤에 법률행위, 그 다음 물건, 그 다음에 요 계약 일반 이론은, 여러분 변호사,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 하잖아요. 로스쿨 3년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시험 쳐가지고, 그것도 자격시험이거든.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 자격 시험 칠 수 있다. 무슨 사 자격을? 변호사. 로스쿨 졸업 안 하면 변호사 자격 시험 못 친다. 철생이 아민민법 자네도 변호사 시험 친다 못 친다? 못 친다. 왜? 로스쿨 졸업 안 했기 때문에 6학기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1,000만원 해가 6,000만원 집어넣고 해야 이제 시험 치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합격하면은 무슨 사? 변호사 자격 준단 말이지. 우리 중개사하고 똑같다. 우리 중개사는 아무나 칠 수 있고 시험 쳐서 뭐 하면은 합격하면은 무슨 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란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쓸데없는 이야기도 한다. 이게 자격은 뭐가 되면은 자격이 되면 자격은 뭐만 되면은 자격시험이잖아요. 기사도 자격, 기능사도 자격, 그지? 기능사, 기사, 그지? 요런 것도 뭐만 되면은 자격이, 요건이 되면은 뭔다? 요건이 되면 뭐 한다? 빨리 준다! 요건이 되면 주는 거지. 몇 명 뽑아라 이런 거 없다. 변호사도 이제 마찬가지. 변호사도 자격시험입니다. 뭐 지금 공인중개사가 뭐 포화 상태고 뭐 맨망이고 미치는 거. 이게 그 완전히 자격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지. 자격이라는 것은 자격이 되면 주고, 그 다음에 뭐로 간다? 시장 경제 원리로 가는 거지. 능력이 있으면 뭐 하고? 살아남고, 능력이 없으면 뭐 하고? 도태되고. 그게 시장 경제 원리잖아요. 자격이 있다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언제 그랬느냐 하면은 언제? 박통시대 때, 그 다음에 옛날에 그죠? 박근혜 아버지 박통시대 때, 그 다음 전두환 시대까지는 했습니다. 그때는 변호사 몇 명이,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공무원하고 똑같거든. 이제 하면은 서류 전형해갖고 합격하면은 무슨 사? 검사. 그 다음에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이제 하면은 무슨 사? 판사. 이게, 임용한다. 공무원으로. 옛날에는 그랬거든. 옛날에는 그러면 만약에 변호사 하면은 1년에 한 80명 뽑았거든. 그럼 무조건 판검사 됐거든, 처음에. 그럼 지금은 안 그렇잖아, 지금은 뭐 로스쿨 졸업해갖고 변호사 자격시험이잖아요. 1년에 보통 뭐 한 3,000명 하니까 변호사 죽겠다 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처음 뭐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중개사보다 훨씬 돈 못 버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중에서도 막 무슨 사 하고 싶어서 중개사, 그지? 막, 전에는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세무사 자격도 인정해 줬거든. 근데 작년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뭐 법률 중개니까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소송해갖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잖아요. 그지? 그게, 응? 자격이 있으면 무조건 주는 거.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얼마든지 해서 그게 이제 기본인데, 어쨌든 이게
여기 물건에 대한 물건, 그지? 예를 들면 물건에 공인중개사 물건이나 변호사 시험에서 물건이나 내용은 같다 다르다? 같다. 똑같은 민법인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걸 이제 낙엽으로 싹 가려놓는데 공인중개사는 조금 보이게끔 낙엽을 가려놓고 변호사 시험은 뭐 하지 않게 보이지 않게 흙으로 확 덮어놓고 이러니까 그걸 확 정확하게 이제 하는 거. 그게 이제 단순히 그 차이점이지. 내용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가면 이제 그게 낙엽으로 가려놨을 때 그게 낙엽을 싹 긋고 요게 답이다. 이거 잡아내는 그 기술을 배우는 거지. 아까 매매 교환 임대차 하면 끝에 뭐가 붙어야 된다? 약정. 약정이 안 붙어 있으면 OX, X고.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어쨌든 무슨 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지? 민사특별법은 몇 개 있냐면은 5개 있습니다. 몇 개? 5개. 그지? 몇 개? 5개. 5개 있는데 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슨 차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럼 여러분 뭐 주택 상가는 대충 들어봤잖아요. 그지? 몰라도 들어봤잖아요. 그지? 그럼 요 가등기 담보 등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 한다? 등. 그지? 여러분 아까 그러면 좋다. 앞으로 담보 이렇게 하면 가장 전형적인 담보가 어떤 거냐 하면은 저당권이다. 무슨 건? 저당. 그럼 아까 저당권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빨리. 채권자. 누가 약자니까? 채권자. 그지? 그러면 이제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있는 게 담보인데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또 누구를? 채무자를 굉장히 못살게 굴더란 말이지.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은 용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인데. 그지? 그럼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 무슨 찜해 놓는 게 이게 무슨 건? 저당권이라 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면 관계없는데 이게 법에서 무슨 진할? 오리지널. 무슨 진할? 오리지널. 자, 근데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에게 야,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제가 우리 집 저당권 설정해. 그러지 말고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너 그 집 내 앞으로 미리 무슨 권 이전해놔라. 소유권 이전해놔라. 이걸 양도담보라는 말씀이다. 무슨 담보? 양도담보. 그지? 무슨 권 이전? 소유. 이 집이 얼마냐면 예를 1억 8천이다.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소유권 이전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채무자가 갚든 안 갚든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안 갚으면 소유권 바로 취득하고 갚으면 소유권 돌려주면 되거든. 근데 안 갚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옛날에는 언제는? 옛날에는 나머지 차액 8천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줬거든. 언제?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악용을 하더라. 이게 돈 갚을 날짜 돼서 돈 갚으러 가니까 채무자가 채권자가 행방불명이 되고 없더라. 무슨 불명? 행방불명 해가지고 가족들도 모른다 하더라. 이게 한 2주쯤 지나가지고 나타났대. 이게 야, 채무자 너 돈 와 안 갚냐? 너 돈 갚으러 가니까 너 행방불명 2주나. 야, 그게 중요한 거 너 안 갚았잖아. 어쨌든 팩트. 갚았다 안 갚았다? 요즘 사람들 좋아하잖아. 팩트 사실. 어쨌든 너 2주 지났잖아. 이 집 내 거야. 소송하면 누가 이기냐면 채권자가 이기던. 판사는 팩트를 중요시 하거든. 증거. 하니까 억울하게 얼마? 1억 8천 집이 날라갔대. 이게 8천 손해봤잖아요. 채무자가. 이게 무슨 담보? 양도담보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아. 잘 봐라. 이게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절대로 쓸데없는 거 한 개도 없다. 무조건 한 개에서 끝까지 다 기억하면 다 좋은 건데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면 좋은데 돈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그러지 말고 너 집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의 나라. 예? 마찬가지입니다. 돈 갚으면 가등기 말소, 못 갚으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본등기. 이걸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누구? 채무자를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더라 말이지. 그래서 원래 이거 하면 안 되거든. 국가에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 많이 하더라. 그래서 국가가 양성화 시켰다. 좋다. 해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왜 못하게 합니까?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누구를 못살게 굴더라? 채무자. 그래서 가면 좋다. 해라. 하면서 특별법으로. 그래서 요거 가등기 담보 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전형 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형 담보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로 내세운 걸 이제 가등기 담보. 그래서 여기는 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전부 다 포함한다.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특별법을 가지고 누구를 보호하더라? 채무자를 보호한다. 이게 여기는 누구를 보호한다? 채무자 보호. 이렇게. 여기는 누구를 보호하노? 요 두 개는 여기 1번, 2번은 누구를 보호하노? 임차인. 그치? 누구를 보호한다? 임차인. 여기는 누구를 보호하노? 채무자. 그치? 보호한다. 이 특별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부동산 무슨 법? 실명법이라 하잖아요. 무슨 법? 실명법. 그지? 이게 뭐 하는 거고? 진짜 항상 이게 법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하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겠구나 알 수 있다는 게. 요거는 뭐 진짜 권리자 명의로 뭐 해라? 등기해라. 그런 말이지. 무슨 자 권리자 명의로? 진짜. 그럼 진짜 권리자로 명의로 등기 안 하면 유효, 무효. 그러면 여러분 진짜는 누가? 감히 소유자인데 누구? 을 명의로 등기해 놓는 거. 명의만을 누구? 을에게 이전해 놓는 거. 이걸 명의신탁이다 이란다. 이게 무슨 신탁? 명의신탁. 여러분 중개사 하다 보면 돈 법니까 못 법니까? 처음에 돈 번다 못 번다? 못 법니다. 언제 돈 법니까? 한 5년 내지 10년 해야 돈을 법니다. 몇 년? 5년 내지 10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나온다? 눈먼 물건이 나온다. 무슨 물건? 시세가 7억인데 5억 8천에 나오는 물건이 있거든. 시세가 얼만데? 7억인데. 에?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야지. 근데 중개사가 사는 거는 관계없는데 팔면은 처벌받습니다. 중개사법 위반으로. 그러면 누구? 동생 이름으로 사면 되지. 누구 이름으로? 동생. 돈은 누가 내고? 내가 내고 동생 이름으로 사가지고 나중에 팔아가지고 한 1억 2천 남겨가지고 동생한테 얼마 고맙다 해서 얼마 줄게 3천 줄게. 그러면은 동생이 무슨 K? 오케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무슨 신탁이란 말 쓴다? 명의신탁이란 말 쓴다. 그거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신탁을 규율하고 있다? 명의신탁을 규율한다. 이게. 무슨 신탁을 규율한다? 명의신탁. 명의신탁 하면은 무조건 유효, 무효. 응? 그럼 또 유효한 것도 있다. 그런 거 이제. 그 다음 다섯 번째, 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요거는 뭐를 규율하겠노? 요거는 요 집합 건물에 대한 뭐와 소유와 뭐가 관리. 뭐와 소유와 뭐 관리. 그지?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 물건 파트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일물일건주의라는 게 있거든. 무슨 주의? 일물일건주의. 하나의 물건에 한 개의 여기는 소유권이다. 하나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한 개의 소유권. 한 개의 소유권이고, 한 개의 소유권은 물건은 어떻게 전체에 미치고 일부에는 미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한 개의 물건에 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존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다시 하나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한 개의 소유권.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고? 전체에 미치고 일부에는 미치게 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여러 개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게 일물일건주의거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냐면은 일부에는 소유권 미치게 할 수 없다. 그래? 자,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아파트 101동 하면 이걸 물리적으로 한 개로 취급한다. 몇 동? 101동. 물건 몇 개? 몇 개? 한 개. 한 개인데, 그러면 한 개면 소유권 몇 개라 되는데, 한 개. 일부에 미치게 할 수 없는데, 아파트는 일부에도 막 소유권 성립하거든. 일부에도 소유권 성립하니까 한 개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이고, 빨리. 여러 개의 소유권이니까 일물권주의 예외지. 그럼 요 일부의 소유권 성립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구분 소유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전체를 가리킬 때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집합건물이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럼 집합건물은 일물권주의 뭐다? 예외. 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건 예외다. 어떻게 보면 특별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원칙에 대한 뭐다? 예외. 그지?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이건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는 오리지널이 아니라 뭐다? 예외. 무슨 예? 예외. 그지? 자, 그러면 꼭 요거 기억해야 된다. 요런 단어는 기억해야지. 건물 일부에 소유권 성립하는 걸 무슨 소유라고 그러고, 빨리 구분 소유. 전체를 가리킬 때는 무슨 건물? 집합 건물. 그럼 구분 소유나 집합 건물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소유? 빨리 구분 소유. 전체를 가리키면 무슨 건물? 집합 건물. 그지? 그럼 이런 큰 건물 이런 거 분양하잖아요. 분양할 때 뭐 401호 402호 이걸 뭐 구분 건물이다라고도 하고, 무슨 건물? 구분 건물이라고도 하고, 무슨 건물? 집합 건물. 그지? 구분 소유, 구분 건물 분양받았다. 이렇게 한다. 401호 분양받았을 때. 그지? 자, 하는데, 그럼 어쨌든 이 한 개의 건물에 여러 사람이, 어쨌든 그래서 집합 건물은 일물권주의 소유에 대한 예외고, 그 다음에 한 개의 건물에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빨리 관리.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소유에 대한 거와 뭐 관리에 관한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여기서는 소유에 관한 것보다는 관리에 관한 걸 훨씬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알면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민법은 이제 여러분 한 6월달 되면은 이제 시험 요강 나오지만 이미 벌써 어떻게 하는 거 요강 나와가 있거든. 그하고 뭐 앞으로 다음에 뭐 주관식 시험 치고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영어가 들어가고 어떻게 그거는 협박하는 거지. 그거는 완전 혹세무민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려면은 항상 유예기간이 있다. 무슨 기간이 있다? 유예기간. 만약에 해갖고 한 2, 3년 전에 미리 예고한다. 2, 3년 전에 예고하거나 안 가면 1년 전에는 적어도 예고를 해야지. 만약에 올해는 그러면 만약에 올해 10월달에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미리 예고한다. 작년에 예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으면 올해하고 똑같이 치는 거지. 작년하고 똑같이 치는 거지. 에? 그 거짓말이고. 그런 데는 절대로 선생님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뭐라고 하겠나?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뭐라고 하겠노? 어렵게 나온다 하지 쉽게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선생님 한 명도 없다. 왜? 어렵게 나온다 했는데 쉽게 나왔다? 아무 책임 안 집니다. 쉽게 나온다 했는데 어렵게 나왔다. 선생 때려 죽인답니다. 진짜 그럽니다. 뭐 때려 죽인다 그러고. 왜? 선생님 쉽게 나온다 해가지고 내 대충 했는데 해가지고 어렵게 나와가지고 나 떨어졌어. 너 죽인다고 이렇게 달라드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무조건 물으면은 어떻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그런 바보 같은 질문 제발 좀 하지 마라. 하면 선생님 어렵게 나와요. 선생이 이야기하면 나오면은 하면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냥 언제처럼 나온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생각하면 다 조절하거든. 그거를 묻는다. 꼭 사람들이 선생님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모르지 뭐. 출제자 지 마음이지. 그러면 물으면 무조건 뭐 한다? 어렵게 나온다. 학원에서도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 왜? 그래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다 쉽다 없고 그냥 여러분이 작년에 했을 때로 어쨌든 요게 하는데 미리 지금 이미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 대충 그냥 가상적으로는 예비적으로 발표했거든.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데 민법은 40문제인데 그제 요게 85%. 40문제 중에 85%면 이건 몇 문제고? 34문제. 몇 문제? 34문제고 요 특별법이 6문제. 예? 6문제인데 주로 보면 요거 5개잖아요 지금. 이게 막 주택임대차 나와도 막 5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야 몇 개 나온다? 1개. 피곤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거 내는 거지. 요거 1개. 가등기 담보 1개. 보통 실명이 이게 2개 나온다. 실명은 사법시험에도 꼭 나왔거든. 그 다음 집합건물 하나 이렇게. 근데 대체적으로인데 요 2개가 요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요거 1개 나오면 요거 몇 개? 2개. 요 2개가 요로 갈 수도 있고 요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2개가 일로는 잘 안 간다. 왜? 요 주택 상가도 있고 또 민법에도 무슨 차가 있다? 요 안에도 무슨 차가 있다? 임대차. 그럼 지금 임대차 지금 몇 개 있노? 아니 임대차가 몇 개 있냐 말이지. 임대차 몇 개? 4개 있다. 여기만 해도 지금 몇 개고? 3개잖아요. 뭐 주택 상가 요걸 민법상 임대차다 이런다. 예? 그러면 어느 게 오리지널이고? 민법상 임대차가 오리지널이다. 앞으로 한 번에 주택 갖다 들이대면 안 된대.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밖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택 임대차 왜 막 집을 빌리고 안 가면 중개 거래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주택 무조건 임대차 나오면 주택 갖다 들이대면 안 된다. 주택은 어떨 때만 이제 시험 칠 때 어떨 때 주택 갖다 들이대냐면은 문장 안에 주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주택 주거용 어쩌고 저쩌고 해야만 무슨 임대차 적용하고 주택 그런 말은 없이 그냥 임대차 석자 딱 나오면 요거 적용한다. 무슨 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예요. 그래서 임대차 지금 우리가 요거 앞으로 이제 상가는 어떨 때 상가 적용한다? 앞에 분명히 뭐가 붙어 있어야 한다? 상가. 무슨가? 상가. 됐습니까? 영업활동용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가? 상가. 영업활동용으로 이게 돼야 된대. 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임대차 몇 개 있다? 몇 개 있다? 빨리 몇 개? 이제 4개가 있다. 여러분 저한테 배우면 임대차 몇 개 있다? 4개. 뭐 민법상 임대차. 요게 오리지널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주택, 상가 요렇게 4개 있다. 몇 개 있다? 4개. 꼭 기억한다. 앞으로 몇 개 있다? 4개. 근데 요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는 됐습니까?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거의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요거는 뭐 무슨 건하고 비슷하다? 지상권과 비슷하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요는 갑 토지를 누가 어리 장기간 빌려 가지고 여기에 빌려서 사용하는데 목적이 뭐를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를 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말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뭐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한다. 이게 뭐 하기 위해서? 설치.
그래서 자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다? 별도인데 됐습니까?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인데? 별도인데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빌려갖고 건물 짓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토지를 빌려가 임대해가지고 건물 짓는 방법과 타인의 토지에다가 무슨 권을 설정해서 빨리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짓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권이 있든지 빨리 지상권이 있든지 무슨 권이 있든지 임차권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뭐 토지 임차권이 있든지 그렇게 기억한다. 이게 됐습니까? 그런 개념이 확실해야 된다. 자 앞으로 임대차 몇 개? 4개. 임대차 몇 개? 4개. 4개인데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요 3개는 기간이 만료하면은 뭐 할 수 있다? 비워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비워줄 수 있다. 이게? 뭐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토지를 장기간 빌려가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건물 소유자는 무슨 차인입니까? 임차인. 토지는 무슨 대인? 임대인. 요 기간이 만료하고 무슨 존하면은 현존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요거는 비워줄 수 없다. 이게?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그래서 임대차 몇 개? 4개. 4개를 몇 개? 2개. 4개를 몇 개? 2개. 뭐 할 수 없는 임대차와 비워줄 수 없는 임대차와 뭐 비워줄 수 있는 임대차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들어갑니다.